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창업의 특징과 요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서비스 창업의 특징과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창업의 시간으로서 먼저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자 브랜드 개발로 서비스업이 많이 활약하고 있죠. 연장선에서 프랜차이즈 등도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창업의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식 대용품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밀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업에 따른 배달, 이런 쪽도 꼭 음식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매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서 확대돼서 이제 심부름, 각종 서비스 퀵 등까지도 각종 서비스업이 이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황금 시대다라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업의 여러 부분 중에 서비스업의 창업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업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품종에 따른 마케팅의 활동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점포 어떤 규모에 대한 변화도 꼭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땡땡 커피 이런 데 보게 되면 테이크아웃이 많다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또 드라이브 스루 이런 매장들도 생각해 본다면 꼭 규모가 커야지만이 이점은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아울러 상권 또한 무슨 역, 또 어디 시장, 어디 버스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좌우가 많이 됐다면, 이제는 상권이 아닌 데서도 충분히 고객이 니드가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컨설팅 해보면 카페는 당연히 1층 또는 확대해서 1, 2층을 통합 쓰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또 저기 도로 이면 도로에서 또 잘 되는 경우를 보면 그 지역 불편한 교통 상황을 이겨내고도 내가 저 커피를 먹으려면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고객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업의 특징으로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창업의 기호를 살펴보면, 서비스가 뭔지 우리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서비스란 상대방에게 무형의 것을 제공하는 활동, 혹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혜택을 말합니다. 즉 형태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먼저 유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업 창업은 제조업에 비교해 보건대 간소한 반면에 고려해야 할 점이 참 많다는 거죠. 서비스업 창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경험이 없이는 실제로는 창업이 불가능하다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우리 지식 서비스도 서비스업이 하나니까, 그죠? 우리가 강의하거나 컨설팅하거나 교육업종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 질의응답도 가능해지는 거고, 앞에 보시는 서비스업의 창업 효과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하나하나 다 간과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템에 대해서, 또 자금의 재무 형태, 각종 고려할 사항 등을 확인하고 꼼꼼히 서비스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창업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사장님이 요리를 잘해서 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빙하는 직원이 대응하는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라든지 이러면 상당히 또 그 창업의 길은
험난해질 수 있겠죠. 즉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판매,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서비스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나는 오늘 고객들한테는 좀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힘들어서 적당히 하고 내일 나는 서비스를 잘할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표현이 생산되어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동시성을 기억하십시다. 또 시간적인 제약과 수요 예측을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고객이 어느 시간에 어느 만큼을 정확히 온다는 것은 예상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매일 또 매주 또 요일별 그런 것들의 고객들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미래는 예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번째, 어떤 원자재 가격의 부분이나 또는 현금 수익 창출이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은 다른 어떤 공공재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낮고 또 현금 수 창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식품을 하게 되면 또 식자재, 또 유통 이런 부분에서 부패라든지 뭐 재고 관리 이런 부분도 걱정이 클 수 있겠죠. 여름철 많은 전력 사용으로 갑자기 전력이 통제되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높은 입지 의존성이라 해서 특히나 음식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간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매출이 좌우되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약한 산업 구조와 높은 이직률도 무시 못할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인력 관리가 서비스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을 선정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랄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입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자로는 설입자에 땅 짓잖아요. 어떤 땅에 내가 서 있느냐. 그래서 가게가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상권에, 목이 좋은 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적합한 지역에 또는 서 있지 않다면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식품으로 예를 들면 어디 뭐 아구찜, 무슨 족발 이런 데 유명한 동네들 있잖아요. 근데 가면 그런 가게들이 비슷한 그 제품을 파는 것들이 이제 몰려 있는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고객들이 입점한 가게를 머물러서 그 시장의 어떤 선택지를 넓게 가져감으로써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할 업종 및 업태에 적합한지가 여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상권에 따른 입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바로 내 옆에 가게가 카센터다.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름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를 맡는다. 쉽지 않죠. 뭐 요즘 카센터가 깔끔하니까 아주 비약적인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는데 옆에 폐기물 업장이 있다. 이게 좀 감이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매출과 매입액 추정을 통한 어떤 입지 결정에는요, 지역의 고용 상태, 내가 일하는 서비스업에 어느 정도 직원들이 오고 갈 수 있는지 고용 상태라든지 또 서비스의 활동 분야, 또 내가 입점한 뭐 커피점을 한다 치면 바로 맞은편 또 옆집에
찾거나 입점할 때 동시에 입점을 한다. 그럼 경쟁자 입지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또 교통량은 높은지 적은지, 또 주거 밀도가 어느 정도에 되는지, 즉 이 모든 것이 수요와 함께 가는 내용이네요. 그죠? 또 소득 수준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가시성이라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 입점한 그 서비스업의 특징, 임대료라 해야 될까요? 그거 보면 1층보다는 2층이 싼 이유는 통상 1층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2층보다는 1층이 그죠? 임대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싸다 해서 2층을 가게 되면 고객들이 과연 그 1층의 유혹을 넘어서서 2층까지 오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아주 브랜드 파워가 크거나 또 바게닝 파워가 크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입지 선정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결정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제안을 드리면 사무실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면요. 계약에 앞서서 사무실의 상태와 소유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을 비건 보도 건데 뭐 빌라 왕이 어떻고 뭐 사망을 해서 임대인들이 힘들어지는 뉴스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렇듯 혹시라도 내가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는데 계약에 따른 어떤 상황, 또 입주 후의 개선이나 준비 절차,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 사무실 소유자가 권리금 상쇄를 위한 일시적인 임대인지 아니면 인근의 대형 사무실 신축하기 위한 확장 이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는 게 이것을 우리는 미스터리 쇼핑을 해보라 하고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업을 들어갈 때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경우 인테리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실을 나올 때 이 인테리어를 원상 회복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장사 안 돼서 폐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물주에게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이것이 또 그 개선이 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약 시 조건 및 하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해당 대지 건물에 대한 어떤 주인이 누구인지, 또 계약 체결자와 관계.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와서 계약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내가 입점한 건물이 혹시라도 도시계획이 예정이 돼 있어서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소모됐는데 그것이 1년 후에 뭐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투자 것이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받아서 무허가 인지 또는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입지를 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의 조건, 월세액의 영이 몇 개인지, 각종 공과금, 또 세금 납부 이런 것들의 계약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요. 또 혹시라도 인수를 기존의 업체를 하게 되면 인수한 물품과 비품의 목록, 또 계약 일자, 또 향후 사업 성패에 따른 어떤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약 여부, 또 혹시라도 월세 지불 방법에 있다면 뭐 연체 이자라든지 잊지 못할 거 하나 있네요. 하자 보수 어떻게 해줄 것인지 구두로서 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화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준비 절차에서는 조직에서도 준비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창업의 마무리 단계라면 관리 분야에서 급여, 또 회계 절차, 또 대회에 신고해야 될 각종 서류 이런 걸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지 각종 4대 보험에 대한 신고에 대한 대회 기관의 신고 이행 절차 등도 파악해봄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업 분야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죠?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대비해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또 소비자 반응을 체크해서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종업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원에 대한 연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전략까지 수립을 한다면 우리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추가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충성적이고도 반복적인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에 만족하게끔 해서 우수한 고객을 위한 구성을 선발하고 훈련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종 단계의 서비스 생산성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비 추가, 품질 향상,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경영 전략을 수립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